다섯째 질문입니다. 비인봉안당 설치 심의안 서천군 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잘 사는 서천, 살고 싶은 서천, 풍요로운 미래성장도시 서천, 우리 민선 8기 서천군의 슬로건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인면선들이 봉안당 사업 문제로 2,800여 비인면민은 지난 4개월여에 걸쳐 매우 비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수님의 용단에 따라 사업 신청은 불어되었지만 폭염 폭우 속에서 90일간의 1인 시위, 2회에 걸친 대규모 반대 집회, 1,300여 명의 반대 서명과 비탄, 출향인들의 걱정과 사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갈등으로 불행했던 것이죠. 아무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 할지라도 주택단지로부터 불과 7, 80m 떨어진 곳에 봉안당 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앞서 상식에 반하는 문제이며 관습법에 비추어도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피 혹은 혐오시설은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은 공리주의자 J.S. 밀이 주창했듯이 군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서둘러 불어처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업 신청자와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상 및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단지 혹은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충남도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실보험 유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1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한 서천군정을 소신 있게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제6장에는 군수의 정책결정 과정을 자문하는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 질문합니다. 1.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제47조 위원회 구성에는 군의회 의원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은 배제되었습니다. 평소 군민의 여론을 살피고 수렴하는 의회 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당해 사안 관련 총괄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후 보고도 없고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기동량으로 전해지는 정도의 정보 공유라면 양 기관의 의사소통 채널은 경직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군의 법률인 조례마저도 무시하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2. 의원 중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군으로부터 사업 수주에 의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군수는 본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섯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대방객의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서면 올호리에는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및 가족들의 서천연수원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13 내지 15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월 평균 1만 명 이상의 외부인 이용객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수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에 따르면 서천에서의 바가지 요금 시비 등
안 좋은 기억을 공유해 연수원 이외의 명소 관광을 꺼리고 대부분 음식도 대부분 싸가지고 와서 일일 자는 연수원 시설 활용, 3일차에는 생태원 정도 들렸다가 군산시 일대를 탐방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싼 음식값은 소수에게 단기적 이익을 안겨줄지 몰라도 결국 찾아오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저렴하고 만나며 쾌적한 향토 음식점을 실질 육성 지원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서울시 서천연수원 이용 및 방문객을 주요 고객으로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큰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서천군 관광진흥정책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메트로 감성에 목말라 하는 도시인에게 소구하여 판교, 상항 등 옛 정치를 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체류 기간을 늘리고 문화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기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도 연수원에 비치된 낡은 리플릿보다는 간편하게 접근 가능한 SNS 및 미디어 활용 방식으로 서천 명소와 맛집 홍보 시스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7째 질문입니다. 2024년도 긴축 재정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관련입니다. 정부가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를 확립한 2005년 이후 최저인 2.8%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긴축 재정입니다. 2017년 말 660조 2천억 원이었던 한국의 국가 채무는 확장 재정을 펼친 지난 정권을 거치며 지난해 말 무려 1068조 8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5년 새 천문학적 규모인 400조 원 넘게 폭증하여 빚을 더 낼 여력이 없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큰 폭의 세수 결손에 직면하고 있는 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기인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됩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금년도 420억 원, 내년도에는 325억 원 정도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외부 재원 의존율이 높은 우리 군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위한 SOC 투자, 복지 예산 등의 기조는 현행과 같이 지속 유지됨이 바람직하며 경상지출 분야에서 대대적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방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적극 재원 확보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위원의 질문에 누락 없는 명료한 답변을 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